오늘 여러분들이 채널을 빨리 끄지 마세요. 사실 이론 교육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드민턴 현장에서 이론 교육 한다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지루해 하는 경우 하기 싫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가르치지 마요.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배우면은 확실히 전달하기가 어때요? 편하고 쉽죠?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경상 그 이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 정답을 몰라요? 공세 교수법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론적인 거 미리 듣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더 배우기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알고 이게 실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는 정말로 저는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코치님들한테 제 제자들한테는 제 교수법을 전달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로 오픈하는 이유도 어떤 제 교수법의 정답은 아니지만 또 우리 후배 지도자나 동호인들한테 많이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하나의 어떤 동호인 민턴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만큼 어떤 축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의 운동의 특성은 사실은 이제 배드민턴 운동한다 그러면은 배드민턴 경기를 잘 보면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잘 치죠? 민첩성 같은 거, 그죠? 네. 또 뭐 있죠? 유연성, 그렇죠. 네. 유연성. 유연을 막 빡빡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유연성.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순발력. 네, 순발력 같은.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근파워를 만들어내는 거. 뭐 그래서 하체 근력이나 아니면 손목 근력이나 뭐 상체 어떤 이런 파워 이런 것도 순발력이라고 해요. 순간적인 힘을 폭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민첩성 있지. 민첩성, 그죠? 네. 민첩성은 어떤 거죠? 내가 순간적으로 몸의 방향을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빨리 거죠. 차고 나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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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사람들이 민첩성하고 이 순발력을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약간 달라요. 순발력은 순간적인 근파워를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거고 민첩성은 몸의 순간적인 방향 전환. 네. 그러니까 민첩성은 사실은 뭐하고 이렇게 관련이 크죠? 우리 세 가지 이론 중에 그립법, 스윙 및 스트로크, 풋워크 중에 푸드업. 네, 풋워크에 가장 관련이 크죠? 네.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가물가물하면? 좀 가물가물하네. 가물가물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많이 이론을 많이 그동안 너무 안 해서 그래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만 실기만 집중하지 이론을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알고 나면 편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단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폐지구력도 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근지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복식은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근파워를 발휘내는 거니까 어떤 심폐지구력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근지구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고 사실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복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배드민턴이 그런 어떤 체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키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네. 키 큰 사람은 아무래도 공격력이 좋고. 그다음에 키 작은 사람은 아무래도 드라이브하고 뭐예요? 수비가 이게 네. 좋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장단점을 살려서 우리가 또 1대1로 테크닉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춤식으로. 네, 네, 그렇다고 그렇게 소문 많이 났어요, 그죠? 1대1 맞춤 레슨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배드민턴을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이 여러 가지를 나눌 때, 축구, 농구, 탁구, 골프, 테니스, 양궁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분류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운동은 이 운동이 개방성 운동이냐, 폐쇄성 운동이냐, 네. 그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 네, 개방성 운동이죠. 그럼 개방성 운동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운동 종목을 얘기하면. 농구. 네, 농구 같은 거, 그죠? 또 축구.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핸드볼, 배구, 네.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세파타크로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순간순간 반응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그런 식으로 그냥 개방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가 있으면서 내가 순간순간 그게 반응해서 내 테크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네. 보통 그런 게 개방성 운동이고, 네네. 폐쇄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 양궁, 골프. 네. 물론 그것도 환경적인 어떤 바람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은 일단 제한 요소를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두고 어떤 그 사람이 그것이 순간순간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얘가 머리를 써가지고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쏘려고 그러니까 내가 바람 확 불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환경적인 요소는 자기가 조절을 하는데 일단 폐쇄성 운동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심적인 어떤 컨트롤이 많이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그럼 배드민턴을 개방성 운동이라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걸 재밌고 어려워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개방성 운동이니까 재밌고 또 어렵고 그런 거예요. 네. 왜? 내가 네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네, 네. 내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오른쪽 올지, 왼쪽 올지, 위로 올지, 아래로 올지, 얘가 때릴지, 놓을지 알 모르는 수가 거 없죠. 없죠. 네. 예. 내가 신기가 들리지 않으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방성 운동에 있어서 그런 배드민턴을 이제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게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배드민턴은 그립법, 스윙 스트로크, 푸드웍을 통해서 8가지 테크닉, 헤어핀, 푸시, 드라이브, 리시버, 하이클리어, 드롭 스매싱, 그 다음에 서비스. 그래서 기본 8가지 테크닉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3가지 테크닉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립이 중요하고 스윙 스트로크가 중요하고 네. 이 푸드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멀티그립. 멀티그립? 아니, 이 3가지 중에 그런 멀티그립 잘 배우고 너무 코믹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근데 우리가 멀티그립 잘하고 그래서 스윙이 좋아요. 그런데 못 움직이면. 의미 없죠. 그렇죠. 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호인들이 그런 대답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뭐 막 처음에 멀티그립 많이 배우니까. 그죠? 네.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푸드웍. 네, 푸드웍인 네. 거죠. 네. 그래서 푸드웍인데, 근데 사람들이 푸드웍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하기 싫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배드민턴을 배울 때 사실은 그 3가지 요소 중에 푸드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 환경이 처음에 배울 때 푸드웍만 막 강조해서 열심히 한 2-3달 가르치면 그립하고 스윙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이미 다 무너져 있죠. 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레슨 받으면 야, 이리 와. 레슨 받았으니까 우리 한 게임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레슨 받고 한 열흘 있으면 저 사람 어디 가 있어요? 벌써 코트에 가서 시합하고 있죠. 시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돼서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상도 많고. 부상도 많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이제 그립에서 오는 좀, 문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죠? 뒤집어지는. 그래, 뒤집어지는 네. 거. 그래서 그립을 포인트 백핸드를 못 치고 양면 그립을 못 쓰고 한면 그립을 쓰는 네. 거. 또는 포핸드를 너무 돌려서 손목을 제대로 못 쓰는 거. 그 다음에 커트를 못 구사 하는 거. 네. 리버스를 못 구사 하는 거. 뭐 그립 컨트롤이 안 돼서 잘.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봉착을 하죠. 그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나는 그런 게 제일 답답해요. 그 사람이 나는 백핸드를 드라이브 잘 치고 싶고 백핸드 하이크를 치고 싶고 백핸드 스매싱을 하고 싶대요. 네. 그리고 수비도 백으로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 가르쳐 놓으니까 저쪽 가서 시합할 때는 이러고 시합을 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레슨 받은 거하고 이 자기가 실전에 사용하는 거하고 어때요?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죠? 그립을 일단은 포핸드 백핸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 그립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그립 연습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겨워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포핸드 백핸드가 전환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수사를 하고 연습을 해주죠. 많이 해야지, 그죠? 네. 그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걸 원하는 눈빛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그거 가르쳐주면 효과 있던가요? 효과가 약하죠. 효과가 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립을 어느 정도 완성도를 최대한 몇 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끌어올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100점 만점에 30점, 4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을 다른 거 진도 나가면 의미 있나요? 없죠. 그죠? 네. 아니, 솔직하게 말해요. 현장 경험에서 어때요? 회원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좀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긴 하지만은 좀 아쉽고 좀 그렇죠. 스톱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결국은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게 교육 자체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교육이 되는 거고 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그립 컨트롤이 한 7, 80점 될 때까지는 그립에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배드민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배드민턴의 운동 경기가 개방성이기 때문에 네. 샤틀이 어디로 올지도 모르고 네.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오는 샤틀을 우리가 그나마 이 다양한 환경에서 내가 마음껏 칠 수 있는 이유는 이 라켓과 샤틀콕이 가벼워서. 네, 워낙 가볍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방성 운동이긴 하지만 그립 컨트롤이 배드민턴에 비해서는 어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죠. 확실히 네. 무게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배드민턴이 이게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칠 수 있는 거죠, 다. 뭐든. 배드민턴의 경우는 이렇게 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립 컨트롤이나 내가 손목을 잘 쓸 수 있으면 뭐 타점에 관계없이 다 넘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배드민턴을 아주 쉽게 접하죠.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배드민턴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약수터에서 난리나는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코트에 들어오면. 많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네, 어려워요. 정성적인 그립에서 테크닉을 구사하는 사람을 이 소위 막그립으로 이기기가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접근성은 좋은데 참 아쉽게도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배워서 그립부터 잘 배워서 그 다음에 스윙을 배우고 후덕을 배우는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후덕을 나중에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전체 스냅 스트로크, 기본 후덕, 그 다음에 그립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세 가지 가르치지만 일단은 그 세 가지를 같이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그립 컨트롤이 70점 이상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립을 만들어주면서 가야지 네. 예, 효과가 있는. 나름의 어떤 자기가 좋은 자세로 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는 레슨의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예. 자, 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드민턴을 기본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립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그립이 예를 들어서 30점이다. 그럼 30점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내가 그립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그럼 100점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립이 30점이면 탑법이나 푸드웍으로 그걸 보완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립도 테크닉이 100점이고 스윙 스트로크도 100점이고 후드웍도 100점이고 이렇게 그걸 100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만 배드민턴의 기술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습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혹시 뭐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배드민턴은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이제 그립을 만들어서 이게 모든 어떤 기술과 어떤 후덕을 만들어냈을 때 뭐 모든 게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본에 좀 충실해서 좀 그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뭐 여러 컨텐츠를 이용하고 특히 공생 컨텐츠를 이용하면 도움 많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거 깨알 자랑입니다. 깨알 자랑이 아니라 깨알 홍보예요. 가급적이면 이럴 것이 내가 배드민턴을 경험해 보니까 공생 교수법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주변에 좀 홍보하셔가지고 저는 그 배드민턴의 동호인들 저변학들을 해서 좋은 교수법이 뭐 제게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교수법도 참 참고할 만하더라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자꾸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공쌤의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